자, 51번 어제 우리 했던 거 이어서 해볼게. 51번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이해한 사람이 있었고 또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해. 자, 얘들아, 여기 문제에서 첫 번째 G가 무엇이다? 무게중심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무게중심의 성질을 당연히 이용하니까 문제에서 제시를 했겠지. 그런데 우리가 무게중심만 가지고 가기에는 여기 문제에서 다른 조건들을 많이 줬어. 우리가 문제를 하나만 가지고 푸는 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돼. 자, 일단 평행한 세트가 두 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우선은 한 세트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볼게. 자, 이렇게 평행한 한 세트를 가지고 오면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야? 오, 나 여기에서 닮음인 삼각형이 보이네. 어떤 삼각형? CHF하고 CAB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평행한 두 개의 쌍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직접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눈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여기서 닮음 도형을 가져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가지고 풀 수가 없지. 너무 종류가 없어.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자, 어쨌든 맨 처음 제시된 이 무게중심을 이용하려고 해. 우리 무게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 중선 위에 있잖아. 그래서 저 꼭지점과 무게중심을 이어서 밑변 BC와 만나는 점을 A, B, C, D 여기 뭐 P점 이렇게 놓아보면 우리는 여기에 선분 AP가 중선이 되는 거를 알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자,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누어야 무게중심이 돼요? 2대 3으로 나누어야겠지? 쌤 2대 1인데요? 맞아. 2대 1인데 지금 선생님의 화살표를 잘 봤어야지. 다시 봐봐. A, G 대 GP였으면 2대 1이었겠지. 그런데 A, G 대 선생님의 화살표를 이렇게 그었거든. AP. 얘는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P가 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BP하고 여기에는 PC의 길이가 어때? 그렇지. 똑같을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 있는 D2라는 선분 있지? D2라는 선분도 몇 대 몇이겠어? 바로 우리 삼각형 ADE하고 삼각형 ABC가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밑변 BC를 1대1로 나눴어요 라고 얘기하면 DG 대 GE도 몇 대 몇이에요? 닮음 도형이니까 1대1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길이가 똑같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선생님은 보이는데 같이 보자. 자, ADE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ADE 삼각형에 방금 우리가 1대1이라고 했던 애는 D2의 중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평행해 라고 얘기했던 일부분 FG 그 다음에 AD가 서로 평행하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AD하고 FG가 평행하는데 여기에는 G가 D2 선분의 중점이다? 그렇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사용하면 이 점 F도 누구의 중점이 돼요? AE의 중점이 되죠. 그래서 AF하고 FE도 이렇게 1대1을 갖는다라고 알 수 있죠. 세모라고 표시할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은 지금 너네들하고 여기까지는 계산이 됐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왜 그런 풀이를 했는지 이해가 조금은 되겠지. 근데 더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가지고 와볼까 하냐면 우리 아까 전에 2대 3이라고 가지고 왔던 그 큰 삼각형 APC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빗금치고 있는 HE는 무슨 관계예요? 얘도 밑변끼리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 HE하고 삼각형 APC는 닮은 관계죠. 평행하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궁금한 건 이거지. 아까 선생님하고 여기가 2대 3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AE 길이도 2일 때
A부터 C도 얼마일 거야? 3이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C는 B로 얘기하면 1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냐면 선생님 지금 형광펜으로 할 거예요. 빨간색 형광펜. AF, FE, FC가 각각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넓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전체 넓이. 얼마라 그랬니? 전체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는 81이에요. 이렇게 알려줬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얘 좀 가지고 와볼래? 삼각형 FGE. 이렇게. 우리 FGE 이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누구의 봐봐 얘들아 색깔을 조금 더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미 너무 다양하죠? 자 무슨 색깔이 눈에 확 띌까요? 색깔 하나 추가하자. 노란색? 이렇게. 자, 얘들아, 여기에는 점 A랑 여기 P랑, P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A랑 G랑 C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 G가 무게중심이라서, 그치? 무게중심이라서 삼각형 AGC는 방금 얘기했던 ABC의 몇 분의 1이야? 3분의 1이죠. AGC에.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FG, G2를 그어보니까 밑변이 1대 1대 1, 꼭지점 공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구했던 삼각형 AGC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래서 계산을 마저 해보면 ABC 81이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27이요? 27 AGC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답은 얼마 돼요?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확실한 풀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52번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하고 지금 시험 대비를 할 때에는 내가 답을 맞추는 거, 물론 선생님한테 칭찬 듣고 좋죠. 다 좋은데요.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선생님하고 시험 대비에 공부할 때는 뭐든지 정확한 풀이를 아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문제 첫 번째 줄, G는 무게중심입니다. 자,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긋고 있는 모든 선들은 무슨 선일까요? 중선이겠지. 이렇게. 자, 중선인 것도 알겠고, 그럼 중선이니까 당연히 BMMC 1대1로 나누고요. 여기는 CN하고 AN이겠죠? CN하고 AN도 1대1로 나눌 거고요. AP하고 여기에는 이 BP도 1대1로 나뉘어지겠죠. 여기까지는 따라오겠죠.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라고 해서 이 중선들을 전부 다 이 무게중심 G가 몇 대 몇으로 나누냐면 2대1로 나눠요. 2대1, 여기도 2대1 이렇게 2cm, 1cm라는 게 아닌 거 알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하고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AP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색칠된 부분이 좀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PD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DB가 몇 대 몇 대 몇이지? 이거를 좀 구하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나의 목표야.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은 어떤 상황하고도 똑같을 것 같냐면 여기 오른쪽 변이요. AN하고 그치? 그 다음에 NE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EC하고도 어떨 것 같아? 그렇죠. EC하고도 똑같겠지. 됐어요? 자,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필기를 한다면 써줄게요. AP 대 PD 대 지금 얘기한 게 DB. 얘네들이 누구랑 똑같다? AN 대 NE 대 EC랑 똑같다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똑같은지는 알겠거든?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몇 대 몇 대 몇일까? 얘들아.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는 어떤 거여야 되는 거냐면 자, 선생님이 주황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은 하면 지저분해져서 하고 지울게요. 화면 잘 봐요. 자, 일단 삼각형 ABM을 가지고 올 거고요. 요 M이 중점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DE하고 BC가 평행하다고 해서 이 주황색 선끼리는 평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닮음 도형이 ADG하고 ABM, ADG하고 ABM이 닮음 도형이에요.
닮은 B는 어떻게 되냐면 2대 1이 돼요. 그러면 닮은 도형의 모든 대응변의 B가 2대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2대 1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AD 대 DB도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겠죠. 2대 1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들아 A부터 B까지는 전체의 B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3이 된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까먹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중선이니까 이 점 P가 중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요 3을 반띵한 게 저 초록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초록색깔 아이들은 저 3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2분의 3? 또 2분의 3이겠다. 저 반대쪽도.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하나하나 해볼 거야. 있잖아. 방금 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AP 같은 경우는 2분의 3의 B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PD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PD 잠깐만 요거 좀 지워놓고 하자. 자, P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절반 AP랑 똑같은 애들이 얼마라고요? 2분의 3. 근데 2분의 3에서 누구를 뺄 거야? DB 길이를 빼야지 P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DB는 얼마가 나오는 상황이죠? 1.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 대 2분의 1 대 1이 되고요. 어차피 우린 B니까 똑같은 2를 곱해요. 3 대 1 대 2 이렇게. 지금 방금 선생님이 한 설명 이해 안 가면 앞으로 되돌리기해서 이해 갈 때까지 봐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이 정도도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3대 1 대 2인 거 이제 다 구했어. 그러면 지울게요. 녹화 보니까 이런 게 좋네. 이해 안 가면 다시 앞으로 돌려보면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누가 3대 1 대 2라고 얘들아? 깨끗한데 다시 얘기해 볼게. AP 대 PD 대 여기에 있는 DB가 몇 대 몇 대면 3대 1 대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여기에는 G라는 거를 공통 꼭지점으로 가는 삼각형도 만들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나서 P랑 G 연결하고 D랑 G를 연결하면 우리 높이가 똑같은데 밑변의 길이가 3대 1 대 2인 삼각형 3개가 생겨요. 그 삼각형이 누구냐면 APG, 삼각형 PGD, 삼각형 DGB. 근데 높이가 똑같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밑변의 B가 곧 넓이 B가 되겠죠. 3대 1 대 2.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APG를 구하면 얼마가 돼? 자, 그래서 APG 대 PGD 대 DGB가 3대 1 대 2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방금 영상 앞에서 우리가 APG하고 그치. 그 다음에 누구랑 똑같을까요? 넓이가 APG하고 그치. 여기에는 AGN이 넓이가 똑같죠. 자, 왜 넓이가 똑같은지 선생님이 보조선 그어주면 더 명확해지죠. 중선들로 이어. 그러면 이 초록색 때문에 쪼개져 있는 6개들은 넓이가 전부 다 어때? 똑같아.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PDG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S라고 한번 해볼게. 됐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누구도 S일까? 바로 GNE도 S겠죠. 이유는 AN 대 NE 대 EC도 똑같이 닮음이라서 3대 1 대 2일 테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APG 같은 경우에는 몇 S가 될까? 꼭지점 G를 공유해요. 그런데 방금 옆에 얘기했던 DPG가 S라고 했어. 그러면 APG는 3S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는 2S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도 3S.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문제에서 삼각형 ADE 대 누구를 구해달래? PDG 더하기 NGE죠. 자, ADE는 얼마입니까? 6, 7, 8, 8S죠. 자, 그 다음에 PDG S, 그 다음에 NEG S, 그러면 ES. 그래서 간단하게 몇 대 몇? 4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52번 질문 한 사람들 너무 잘했네. 좋은 문제라서, 그치? 이런 좋은 문제를 대체 누가 뽑은 거야?
자, 그 다음에 56번 갑니다. 자, 56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왜 본 적이 없죠? 라고 생각이 들면 보조선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보조선을 그어준 다음 설명했거든.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할 거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우리는 B5의 길이나 그쵸? B5의 길이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AM이 중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원래는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 두 개의 중선만 교점으로 가져도 얘는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 P 있죠?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 Q는 누구의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너네가 알다시피 여기에 2대1로 나눠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문제에서 알려준 넓이가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전체 사각형 넓이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쵸? 자, 그렇고 또 너네들이 하나 알으면 좋은 게 여기도 중점이고 n도 중점이죠. 그럼 요 mn을 이어볼까? 그럼 요 mn은 누구랑 평행하게요? 대각선 BD선하고 서로 평행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삼각형을 하나 잘라볼게. AMN. 그러면 우리 여기 AMN은 2대1에 작은 삼각형 대 잘린 게 2대1. 다시 작은 삼각형 대 큰 삼각형은 2대3을 갖는 닮음 도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위에 하얀 색깔 부분을 만약에 내가 ES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가 얼마가 돼요? 3S가 될 테니까 여기 밑에 색칠한 부분은 얼마가 될까? 자, 근데 내가 지금 유도하는 이 방향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아마 안 풀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이 잘못됐나? 나는 이 과정밖에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도와줘 볼게. 얘들아, 방금 우리가 MN하고 BD가 평행하다 했지. 그러면 이 평행한 선을 포함하는 삼각형 BCD를 하나 가지고 와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CN이 1일 때 CD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CN 대 CD가 1대 2. 이거는 닮은 비고 우리는 여기서 넓이 비를 얘기할 수 있는데 넓이 비는 얼마가 된다? 1제곱 대 2제곱이니까 1대 4. 이렇게 같겠죠. 우리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48. 근데 그거를 BD로 잘랐으니까 삼각형 BCD 같은 경우에는 저 48의 절반인 24예요. 그쵸? 근데 내가 요 24인 애들 중에서 누구를 지금 가지고 올 거야? 이 중에서 CMN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여기에는 CMN 같은 경우에는 이 BCD의 몇 분의 1이야? 4분의 1이겠죠. 우리가 넓이 B가 1대 4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삼각형 MCN은 여기에 나와 있는 24의 4분의 1에 해당하겠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넓이비라고 얘기했던 파트 있죠? 얘네들이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넓이비? 삼각형 MCN 대 삼각형 BCD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MCN이 1일 때 BCD가 4가 되는 거니까 전체 24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지. MCN.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우리 BPM을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봐봐, 얘들아. 여기랑 똑같은 넓이 가질 게 누구겠어? 바로 DNQ겠죠. 얘네들은 너네가 알다시피 P점, Q점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를 갖겠죠. 근데 내가 삼각형 ABC가 지금 평행사변형의 절반이잖아? 그럼 또 24란 말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이해가 돼?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넓이는 이 24에서 방금 계산했던 저 4 두 개를 빼요. 잠깐만요.
24에서 방금 구했던 4 두 개를 빼고 그리고 빨간 색깔 넓이가 아까 얼마 나왔죠? 6 나왔었네.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피타고라스입니다. 59번 같은 경우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A, B, B, C, D는 같다는 그림의 표시에 다 얼마를 써주어야지 문제를 풀기가 좋겠죠? 1이라고 써놔야겠죠? 문제에서 길이를 알려줬으니까. 자, 여기부터 갑니다. 쌤, 근데 저희는 1제곱 더하기 1제곱하면 2가 나와서요. 제곱수가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이 B5에 관련된 건 뭘 알아야 되냐면 B5 길이의 제곱이 2구나 라는 걸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5로 한번 가볼게요. 자, C5의 제곱은 누구 더하기 누구죠? BC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이죠. 3 이렇게. 제곱수가 아니어도 그냥 제곱값으로 두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가지고 오면 될까요? OD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OD는 C5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이죠. 그러면 OD 길이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기를 OA는 1이라고 했죠. OD는 제곱해서 4 되는 게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2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창 질문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너희들이 중간에 또 질문을 많이 했던 게 73이었죠.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가네요. 자, 73번. 자, 얘들아, 이렇게 글밥 많은 거에서 너희들이 밑줄 쳐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모양이죠. 하나는 예각, 하나는 둔각 이렇게.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직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만약에 내가 빗변의 길이를 C, 나머지 길이를 AB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죠. 자, 근데 만약에 예각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빗변의 제곱이 작아야 돼요. 나머지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 얘들아. 둔각, 뚱뚱한 각,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기억해? 자, 근데 여기에 너희들이 항상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되는 게 어떤 거게?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조건이에요. 자, 삼각형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과 비교되면 가장 긴 변은 작아야 돼. 이렇게. 이게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 삼각형의 조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실제로 73번은 어떻게 풀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예각이 될 수 있고 둔각이 될 수 있는 이 리스트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귀찮아도 73번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이제 눈에 좀 들어오는데 우리가 제곱수를 생각하면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좀 더 편하거든. 그래서 4의 제곱을 미리 생각하면 16, 6의 제곱을 생각하면 36, 8의 제곱 생각하면 64, 10의 제곱 생각하면 100, 12의 제곱 생각하면 144.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합을, 제곱의 합을 어떤 긴 변 하나를 지정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선생님이 리스트업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영상 잠깐 멈추고 직접 구해봐, 얘들아. 자, A가 될 수 있는 건 예각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조합밖에 안 되냐면 80, 12 조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A의 값은 1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둔각이 이제 좀 많이 나오거든. 4, 8,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 40, 12. 쌤 이거 노가다 해야 돼요? 응, 노가다 해야 돼.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다 비슷해가지고 60, 12 그리고 6, 8, 12 이렇게. 그래서 B는 5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답 정확하죠?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이어서 질문했던 문제가 86번이어가지고 선생님이 86번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니다. 80번도 있었는데 넘겼네? 종이를 다시
자, 80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9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평면피로 잘랐잖아. 평면피로 잘라서 너네들한테 생기는 이 단면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지? 단면의 넓이라고 하니까 단면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단면은 당연히 원이에요. 이렇게 삐뚤어진 원이 아니라 자동 완성.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원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단면이 원이야. 원의 넓이 구하면 된다? 그럼 나 여기 x라고 하죠, 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넓이니까 바이 x제곱 계산하면 되겠네? 이 x는 어디서 계산해요? 문제에서 다 줬는데요. 수직이라는데 8제곱 x제곱 더하기 6제곱. 그럼 64. 36 빼면 x제곱. 선생님 64에서 36 빼니까 얘네들이 28밖에 안 나와요. 제곱수가 아니에요. 제곱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x제곱은 28이니까요. 여기에 x제곱 자리에 그저 28 넣으면 돼요. 그럼 28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마 81번도 똑같지 않을까. 81번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계산하면 3번입니다. 틀린 사람 다시 보시고요. 다시 86번 갑니다. 자, 주사위를 몇 개 던지냐면 2개를 던져. 그치? 우리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서로 다른 주사위 맨 처음에 나오는 눈을 첫 번째 칸에 쓰고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을 두 번째 칸에 쓸게. 그러면 여기에서 한 주사위의 눈이 그치? 다른 주사위 눈수에 뭐가 됐으면 좋겠대?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다른 주사위 눈의 수에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하나 고정을 해볼게. 맨 처음 주사위가 1이야.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는 1의 배수들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1의 배수는 뭐죠? 1 곱하기 1, 9구단 생각하면 돼.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4, 1 곱하기 5, 1 곱하기 6까지만 할 수 있어. 왜? 주사위의 눈이 1부터 6이니까.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을 2로 고정을 할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배수는 1은 2, 2는 4. 그쵸? 맞아? 그 다음에 2, 3은 6밖에 없지. 근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우리가 다른 주사위 눈의 배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추가가 가능하죠? 1도 가능해요. 왜냐면 1 곱하기 2도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을 고정시킬게요. 3 이렇게. 그러면 3의 배수니까 3, 1은 3, 3이 6 끝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또 거꾸로도 나와줘야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가 3, 1은 3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뒤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 4도 있지 않을까요? 4를 고정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4, 1은 4 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배수를 생각하면 이번에 위치를 거꾸로 생각하면 배수가 4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어? 1도 있고 2도 있죠. 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5로 시작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5 이렇게 일일이 찾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 너희들이 찾은 것 중에 내가 빠진 게 뭐 있지를 한번 봐봐. 이렇게. 6으로 시작하는 건 얘들아 같은 방법으로 찾는 거야. 선생님 6으로 시작하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개수가 이제 총 몇 개야? 6개, 4개, 3개, 3개, 2개, 4개 10, 6, 22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놈의 이제 이놈의 윷놀이랑 이 문제가 너무 너네한테 헷갈리나 보다. 얘들아 여기에서 뭐 윷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거라서 나는 못해요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홈을 판 거래요. 그냥 상황 파악을 먼저 하면 홈이 1개, 2개, 3개, 4개, 5개로 파져 있대.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맨 위에 나오는 홈의 개수의 차이가 0 또는 3이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어디에 밑줄 쳐야 돼? 이 또는의 밑줄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는의 밑줄 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홈의 개수의 차가 0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홈의 개수의 차가 3이 되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윤목이 어떤 건지 저떤 건지는 몰라도 내가 두 개를 던졌을 때 똑같으면 뺐을 때 0 되는 거잖아. 얘네들은 홈이 5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11, 22, 33, 44, 5까지 생각해야 차이가 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홈의 개수의 차이가 3이 되는 경우 생각하면 14, 25, 41 거꾸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52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5 더하기 4 몇 가지? 9가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거 92번 우리 저번 문제에서 한번 풀었던 거라서 선생님이 조금 가볍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합이 6 또는 9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에 밑줄 쳐야 돼요? 또는 에다 밑줄 쳐야 되죠.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아. 그러면 첫 번째 얘랑 쟤랑 A 원판 B 원판 더했을 때 합이 6인 경우하고 합이 9인 경우를 따로따로 꺼내서 계산해야겠지. 그러면 합이 6인 경우는 1, 5. 근데 잘 보셔야 돼요. A 원판은 숫자가 1, 2, 3, 4, 5, 6 6개가 있어. 1부터 6까지. B 원판은 똑같지 않아. 얘는 1부터 8까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괄호로 쓴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왼쪽이 A 원판에 적힌 숫자가 나올 거고 오른쪽이 B 원판에 적힌 숫자가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1호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2, 4도 있고 이제 워낙 유명한 조합이죠. 서로 다른 3, 3입니다. 그 다음에 4, 2, 5, 1 이렇게 몇 가지예요? 5가지. 자,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좀 더 많을까나? 1, 8, 2, 7, 3, 6, 4, 5 이제 뒤집어라. 5, 4, 6, 3까지. 그럼 얘는 몇 가지죠? 6가지. 또는이니까 더해야겠죠? 5 더하기 6, 11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했던 게 94번인데 우리가 여기 94번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동전 2개하고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사위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동전만 던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동전과 주사위가 믹스된 상황인 거지. 동전과 주사위가 믹스된 상황이야. 자, 근데 동전은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앞면이 1개만 나와야 돼. 뒤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동전의 총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4가지죠. 앞뒤 이렇게. 근데 내가 이 4가지 중 누구를 빼야 돼요? 뒤 나오는 경우를 빼야겠지. 그러니까 동전은 3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주사위는 무슨 눈이 나와야 돼요? 소수. 우리 1, 2, 3, 4, 5, 6 중에서 소수는 어떤 애들을 얘기하냐면 2나 3이나 5만 얘기하죠. 주사위 나오는 경우 3가지. 그래서 3, 3은 9. 자, 95번이요. 자, 비밀번호를 등록한대요. 이 그림이 나오는 게 너네한테 엄청 부담감이 되나 봐. 근데 사실 이거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되거든, 얘들아. 그냥 그림일 뿐이고 너희들한테는 X랑 Y를 정할 테니 그 X, Y에 대한 경우의 수만 물어본 건데 첫 번째, X는 홀수다. 두 번째, Y는 4의 배수가 된다. 그리고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에서 9까지 정수뿐이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홀수되네요. 0부터 9 중에서. 1, 3, 5, 7, 9 해서 5가지죠. Y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9 중에서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4랑 8. 이렇게. 근데 이게 주사위란다. 비밀번호를 완성시키려면 얘네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동시에. 그래서 저 5가지와 이 2가지가 믹스되어야 비밀번호가 완성되는 거니까 우리는 10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자,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해요. 근데 가끔 너희들이 모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모음이라는 거는 A, I, E, O, U 이렇게. 이건 정해진 거. 이걸 모음이라고 한 거야. 자, 여기서 모음끼리는 모두 이웃해요. 우리 모음의 종류가 이 5가지인데 96번에 있는 이 픽처 안에 있는 모음은 I, U, E 이렇게 3개인 거죠. 근데 얘네들끼리 모두 뭐 해라? 이웃해라. 우리 이웃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얘들아? 묶어서 생각해요. 그럼 얘네들은 묶어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 문자들 B나 C나 T나 R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몇 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거 생각하면 돼? 동그라미 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단 일렬로 나열해요. 5, 4, 3, 2, 1. 자, 일렬로 나열해놓고 보니까 이 동그라미 안에서 지네들끼리 I, U, E가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죠. 3, 2, 1 이렇게. 근데 이들이 다 한 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경우죠. 5, 4, 3, 2, 1 너무 자주 나와서 외우지 않았어? 이제 120, 3, 2, 1, 6 계산하면 720. 자, 101번이요. 남자는 3명, 여자는 2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장과 부회장을 뽑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너희들한테 제한을 둔 거냐면 회장, 부회장을 뽑긴 뽑아. 이게 중요하죠. 성별이 달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회장과 부회장 뽑는 거는 똑같아 얘들아. 회장과 부회장 뽑는 건 똑같아. 근데 회장이 만약에 여자면 부회장은 남자여야 되고, 회장이 만약에 남자면 부회장이 여자이면 돼. 우리가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회장이 여자고 우리가 남자가 부회장이야. 그러면 여자는 지금 전체 2명, 남자는 전체 몇 명? 3명. 이렇게. 회장, 부회장 뽑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회장, 남자인 경우 3명 중에 1명. 부회장, 여자인 경우 2명 중에 1명. 선출을 같이 하죠. 회장, 부회장 선출을 같이 하니까 동시에. 그럼 여기도 6가지죠. 그래서 회장, 부회장을 뽑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저 6가지와 아래 6가지를 모두 합한 12가지. 자, 댄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남자들 3, 여자들 4명이 있고요. 나는 이 중에서 2명의 임원을 선출하죠. 이게 좀 중요해요. 2명은 임원만 선출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어려운 건 이런 거 같아. 적어도 여학생은 1명이 돼야 된다. 그럼 이 말뜻은 이 적어도라는 데에서 다 하는 것 같아. 그치? 자, 적어도라는 거는 모든 경우에서 2명을 뽑는데 둘 다 남자를 뽑는 경우를 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체의 경우는 뭐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합하면 총 7명인데 남녀 구별 없이 7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모든 경우죠. 그럼 7명 중에 2명을 뽑으면 7가지, 6가지. 근데 그 2명이 나랑 너랑 나 똑같을 수 있어. 그래서 2명씩이 세트. 이렇게. 자, 내가 여기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둘 다 남자. 남자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요. 처음에 뽑는 인원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남자 1, 남자 2를 뽑나, 남자 2, 남자 1을 뽑나 똑같죠. 나누기 2.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면 3, 7에 21, 마이너스 3이니까 1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꼭 묶어서 계산하는 거 이해해야 돼. 이거 103은 왜 자꾸 질문하지? 여기는 103은 너무 많이 풀었잖아. 이제 좀 외우자.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뭐 만들고 싶어요? 삼각형. 그럼 점 몇 개가 필요해요? 3개. 전체가 몇 개인데? 10개. 그럼 우리 우선은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보자. 그지? 그러면 첫 번째 10가지, 두 번째 9가지, 세 번째 8가지를 뽑는데 내가 거기서 뽑은 요 3개가 순서대로 지네들끼리 돌아다녀도 계속 똑같은 삼각형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 3개가 지네들끼리 돌아다니는 애들 아예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게 3이 1인 거지.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냐? 120.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아무렇게나 3개를 뽑으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아무렇게나 3개가. 얘네들은 절대 삼각형이 될 수 없죠.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애들은 바로 어느 줄에 있는 애들인 거냐면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절대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가지수를 한번 보면 여기도 5, 4, 3 일단 5개 중에 3개를 뽑아요. 근데 얘를 뽑나? 내가 순서를 이것 뽑고 이것 뽑고 이것 뽑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애들은 한 가지로 봐야 되죠.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는 10가지.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절대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 우리는 110가지